해야 돼요. 예, 33번까지 좀 정리하세요. 하시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대. 일단 이 지대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볼 게 뭐 있냐? 기본 이제 단답형을 좀 기억하셔야 단답형. 예, 첫 번째 요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고전학부와 신고전에 대한 차이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딱 두 개만 하시면 돼. 첫 번째 요거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느냐 묻는 문제. 두 번째 지대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두 개만 딱 구분하시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예, 고전은 반드시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는 거요. 거꾸로 신고전은 뭐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예, 고전학파는 지대 성격은 반드시 이건 뭐로 봅니까? 불로소득이죠. 이런 불로소득 같은 말이 잉여분 같은 말이 뭐요? 초과인 같은 말이 뭐죠? 순형가. 반대로 뭐 신고전은 뭐 불로소를 보지 않고 생산비 또는 생산요소를 간주하는 거죠. 요 의미를 그냥 기억하시라고. 안 되면요.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고전학파 보는 이제 토지는요,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보는 거예요. 신고전 토지는 뭐 있습니까? 예, 주어진 땅을 주거를 갖다가 뭐, 예, 상업지를 뭐, 저기 있는 공장 바꿀 수 있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용도 다양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 물건 만들 때 자본은 결국 돈이에요. 이 공장 등을 할 때 생산량을 늘리고 저럴 때 뭐 있습니까? 자본은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고 더 적게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본은 뭐요? 변할 수 있는 가변요소. 근데 이 고전학파는 부정선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인간들은 절대 뭐 있습니까? 땅에 대해서 만들 수 없는 결과 이건 예, 불변, 고정요소. 이러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예, 토지와 자본 성격이 벌써 다른 거 아니에요. 자본은 이 양을 더 투입할 수 있고 더 적게 투입할 수 있는데 땅은 절대 더 증가 감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개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고전은 뭐 있습니까? 토지라는 것은 용도 등을 변경하면 특정 용도에서는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 뭐 있습니까? 그 양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도 가변요소요, 자본도 가변요소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결국 이 둘 다 예, 같은 성격이 있는 길로 굳이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뜻이. 그러면 이때 고전학파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땅에 대한 어떤 대가를 항상 꼬박꼬 받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건 노력하지 않는 대가 불로소이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노력에 대한 대가이고 이건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생산 요소가 되어서 보는 시각입니다. 자, 두 번째 요 말 기억하시고 두 번째 준지대. 자, 이건 마샬한 겁니다. 한 건데 준지대는 반드시 뭐죠? 기계나 기구 이용 대가로서 요건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입니까? 즉 단기간 단기 이용 대가입니다. 자, 항상 장난치면 뻔합니다. 요 말 대신 뭐 내겠습니까? 요거 장난치게 돼 있어, 무조건. 장기, 계속적, 영속적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간 적이 있죠? 준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원칙은. 동산인대. 마치 부동산처럼 어떤 행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이 말은 동산이지만 등기란 등록 방법을 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얘도 뭐 있습니까? 임료인데 마치 지대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 뜻이. 우리 전에 임료와 지대 차이 했죠? 그러니까 둘 다 타인 이용 대가가 지대이면서 임료인데 지대는 절대 인간들이 만들 수 없는 거야. 그 양이 한정돼 있는 한정돼 있는 물건 이용 대가가 어디게 지대라고. 근데 임료는 우리 인간들이 생산 가능한 물건이 있죠. 저 어떤 게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거, 건물 이거 생산 가능하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물건 이용 대가 어디게 저기 있는 임료인데요. 자, 우리 참고로 지대라는 것은 어떤 뭐 있습니까? 비용,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계속의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계나 기구 등 항상 추가 비용이 투입되거든. 근데 우리 이런 게 자동차는 금방 산 자동차는 새 자동차는 뭐 있습니까? 어떤 한 6개월 동안 소모품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아주 단기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수익이 나오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보통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저기 있는 지대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서 고되게 다른 말 준지되고요. 세 번째 알론소에 말고 헤이거의 마찰 비용. 헤이거의 마찰 비용 이런 요만 마시면 돼. 교통비와 지대 관계를 설명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요거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건 단자평이에요. 무조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헤이거의 마찰 비용 이거만 하시면 된다고. 자,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의미가 이겁니다. 도심에서 외곽에 나가면 결국은 교통비는 점점 뭡니까? 올라가죠? 그 반대 것보다 지대는요? 지대. 요 관계를 갖다 설명해 준 곳 이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이건 단자평이야. 참고로 이걸 갖다 틀린 점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시라고요. 자, 문제는 이제 실제 우리 정답 등을 좌우해 주는 문제는 뭐냐? 이거. 농업지대. 자, 3명 학자가 있죠, 그죠? 이건 키워드 마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이제. 원래 지대 공식은, 지대는 뭐요? 곡물 가격에다가 뭘 빼준 거요? 생산비를 빼준 거죠. 자, 우리 지대 이론 크게 3명이 있죠.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번역하자고요. 가격에다 생산비에 뭐요? 차익이 지대죠. 이렇게 말한 게 누구라고? 리카도지. 그죠?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 지대 원인 기억하시고요. 얘는 무슨 차이? 요거. 생산비지. 같은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비옥 차이죠? 같은 말이 생산비 차이. 물론 얘는 수학 체감은 기본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체감 법칙이 기본 전제. 여기다 뭐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운송비 개념을 투입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T낸. 그래서 T낸의 무슨 지대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농업지대는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자 이름과 지대 제목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이건.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무슨 지대? 위치지대. 같은 말, 입지교차설 같은 말이요. 입지교차설. 이렇게 말한 게 누구라고요? T낸. 자, T낸. 이래 하시고요. 얘는 결국은 지대 원인 자체가 뭡니까? 운송비죠, 그죠? 운송비. 자, T낸의 위치지대. 수송비 절약이 뭡니까? 지대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걸 2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칼 막스에 뭐가 있죠? 막스의 절대지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절대란 말 뜻은 뭐예요? 모든 땅에 반드시 뭐가 있다? 지대가 있다. 지대원이 무슨 차이 때문에? 개인한테 뭐요? 소유권, 사유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다 보니까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반드시 지대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땅에 지대 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특징 갑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이거 묻죠. 도심 건교는 결국 뭐 있습니까? 운송비가 절감되어진 만큼
지대는 비싼 결과 토지가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집약적. 저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 집약적.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있죠? 그죠? 한 개 지에 지대가 존재할 것이가 묻는 거죠. 리카드는 존재 안 하고 막스는 존재한다. 그 다음 한 개 더 한다면요. 요거까지는 기억하세요. 자, 다섯 번째. 요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알론서에 여기 도시지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 입찰지대 곡선. 요건 꽤 중요합니다. 입찰지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입찰지대. 마치 우리 느낌상 경매장 가는 것 같아요. 경매장. 경매에서 항상 뭐 있어요? 가장 높은 돈을 써내는 분만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그림만 그려볼게요. 물론 나중에 제가 딱 세 개만 여러분 설명하겠지만, 요게 도심이고, 얘가 외곽이 있어요. 이때 보니까 요게 지대인데요. 자, 첫 번째 요거 하셔야 돼. 각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 곡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각 산업마다 지대 지불 곡선 차이가 있는데 A 산업, 그 다음에 B 산업, 그 다음에 이런 C 산업이 있어요. 먼저 이러한 걸 먼저 해보자고. 자, 현재 우리 초과이윤 이런 겁니다. 내가 장사할 때 어떤 나오는 총 매출액이 있죠. 에다가 총 비용을 빼주면요, 이럴 때 남는 이익이 순수익인데 이걸 한번 물어보자고. 내가 우리 본전 본다는 의미는요, 그 본전이고 이제 이게 비용이죠. 그 비용 속에 포함될 게 내가 누르겠다는 대가인 정상윤이 속에 이 속에 포함돼야 됩니까? 아니면 정상윤이 뺀 나머지 일반적 이익만 취급하겠습니까? 본전 본다는 것은 내가 누르는 대가 지불해야 되지. 그죠? 포함하고 남는 게 불로소득이거든. 그러면 자, 다시요. 이렇게 보죠. 아니, 매출액은 100원인데 내가 누르는 대가 있죠. 집어넣고도 60원 정도 뭐 있습니까? 예,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럼 나는 현재 얼마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현재 이 땅 주인한테 월세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얼마가 줄 용이 있습니까? 만약 현재 여기 정상윤이 20원 가치가 있대. 20원이. 그러면 60원 정도 지불할 용이 있습니까? 임료를 갖다가? 그건 아니지. 반드시 뭐만? 그죠? 불로소득이 발생한 금액까지 줄 용이 있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현재 내가 월세를 갖다 50만 원 준다 이 말은 뭐예요? 저를 봐서는 오히려 10원 손해본 거 아니 장사하겠냐고 장기지 봤을 때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뭐를 꼭 기억하시는가 하면요. 아, 이 땅을 갖다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지대 금액은 뭐까지만 초과인이 발생되는 금액까지만 준다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대금액, 지대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항상 이 땅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지대 줄 수 있는 금액은 반드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까지 줄 용이 있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지대는 뭐 있습니까? 네,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 금액이 발생한 금액까지 줄 용이 있다고. 그러면 자, 현재 각 산업들마다 지대 곡선 차이가 있지. 그죠? 이 말은 뭐냐? 요 각 지점에서 내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대를 갖다가.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최대한 나오는 결국 뭐예요? 초과인만큼 지대 줄 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 땅이 왜 현재 상업 이용되냐는 거야. 왜 저기 있는 주거나 공장 이용되지 않고. 분명히 이 땅 이용하면 주거로 이용해서 나는 초과는 있어. 공장 이용하면 나는 초과는 있다고 분명히. 그죠? 근데 이때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네, A라는 사람, 자 다시 볼게요. A라는 사람 보니까 초과인이 보니까 이게 300이 발생한대. B는 보니까 초과인이 200 발생한대. C는 보니까 초과인이 현재 100 발생한대. 그럼 결국은
각각에 있는 사람 또는 이 땅 주인은 최대한 줄 수 있는 지대 금액은 이 정도 줄 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땅은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제일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임차인만이 이 땅 차지하겠죠. 이런 기본 마인드를 벌써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다시 합니다.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이쪽에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요. 1번, 2번, 3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있죠. 제가 1번, 2번, 3번 있는데 현재 A 산업과 B 산업, C 산업이 있어요. 자, A 산업은 1번 지역에서는 지대 줄 수 있는 금액이가 300원, 200원, 100원 줄 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요 지역은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지대 줄 수 있는 금액이 140원, 이런 160원, 이런 90원 정도 줄 용이 있다고. 90원. 그 다음 C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보니까 A는 지대 줄 용이 없어. 이 말은 초과이 발생 안 한다는 벌써 이건. 그 다음에 B는 뭐 있으면 이건 50원 줄 용이 있어. C는 보니까 70원 줄 용이 있다고. 그럼 결국은 각각 있는 지역마다 각 산업마다 이만큼 뭐가 생긴 요게 뭐죠? 초과인. 인데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집 주인은, 땅 주인은 1번 지역 누구한테 이 땅 주겠습니까? 1번 지역은. 표현을 잘못했다 이거. 바꿀게. 맞죠? 네. A, B, 1번 지역. 이걸 바뀌어야겠네. 1, 2, 3. A, B, C. 이렇게 하겠네. 그죠? 자, 그러면 1번 지역은 가장 높은 지대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2번은요? B. 3번은? 이렇게 토지가 이용이 결정되는데. 자, 정리해보기 딱 3개 마시면 돼. 자, 첫 번째. 요거 묻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차이는 자, 요거 묻거든요. 초과이윤 차이냐 아니면 총식이 될 매출액이 네? 매출액 차이냐. 어떤 차이입니까? 초과이윤 같은 말이 뭐예요? 요거야. 이 말 대신 순수익 이런 말씀 안 돼. 응?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각 지역의 토지가 차지하는 기업은 누가 이 지역을 1번 지역 누가 차지합니까? A죠. 2번은? 3번은요? 어떨 때 가장 높은 뭘 준 거예요? 지대 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차지한 기업은 최대 지대 뭐요? 능력 있는 산업만 차지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거 묻습니다. 각 지대 곡선상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할 것인가, 정상이윤만 존재할 것인가, 요거 시험 낸다고. 자, 보세요. 이 말 묻는 거죠. 1번 제가 현재 이 땅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A는 현재 초과이윤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300 발생했지. 그럼 결국은 이 사람 현재 지대를 얼마 주겠습니까? 얼마? 300 줄 거 아니에요? 초과이윤 발생된 금액까지 줄 용이 있으니까. 그 300 주었어. 주면 여기 있는 지대 곡선상에서는 뭐만 남습니까? 초과인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만 존재합니까? 이게 중요해. 정상이윤만 존재한다고. 응? 그래서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요거 3개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다른 건 큰 의미 없어. 결국은 시험 내면 결국 여기 있는 요 3개 장난칠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대금 어쨌든 이제 지대에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누구냐? 얘야. 농업지대.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최근에 보니까 문제가 얘가 입찰지대 시험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 갑니다. 자, 20번에 가보면 20번. 자, 20번요. 자, 키워드 갑니다. 니카도. 그럼 참고로 시험에서는 니카도라는 사람 나오기도 하고 그냥 반대로 차액 지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과 이론 제목 둘 다 하셔야 돼요. 1번 비역도 수학 비역도 차이죠. 2번 갑니다. 차액 지대 같은 말이죠. 비역도 또는 뭐 있습니까? 수학 체감 법칙이죠. 3번 자 3번 한번 가면 네, 지대라는 것은 생산성과 생산성 한계제 생산 차이다. 이게 이 말 뜻이 뭐예요? 비역도 차이죠. 자, 그다음에 4번 차액 지대는 지대 한계제 지주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죠? 같은 말 5번 같은 말이죠. 오래 하시고 자, 우측 21번 갑니다. 1번 자, 항상 우리 알고 있는 차액 지대는 반드시 무슨 지대요? 잉여분이요. 경제적 잉여분. 즉 잉여분 같은 말이 뭐예요? 초과인. 오래 하시고 2번요. 2번. 예, 니카드 지대는 각 가격 구성요인들. 뭐 이건 큰 의미 없는데 자, 여보세요. 이게 공식 요거지. 공식이. 그러면 잘 보세요. 요런 지대에 영향 주는 게 가격과 생산비입니까? 아니면 가격에 영향 주는 게 지대예요. 어떤 거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 주는 거요? 여기 결과 변수지.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지대 발생 이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대가 가격에 영향 주는 거요? 아니지. 아니 얘들이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 이게 발생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냥 거기 있는 2번이 그 말이라고. 지대는 가격이 구성 요소가 아니라 거꾸로 가격이나 생산비는 지대의 구성 요소일 있어야 되지. 수익 자체가. 큰 의미 갖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3번. 자, 3번. 니카드는 반드시 물어봅니까? 이건 고전학파입니다. 예, 따라서 이건 생산비가 아니라 뭐죠? 불로소득. 1번과 3번 같은 말이에요. 4번 누가 말한 거죠? 토지 사유와 마르커스. 그 다음 5번 체열덩지 같은 말 한계지. 한계지에 마르커스는 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2번요. 자, 1번 갑니다. 마르커스는 한계지에 지대에 있다 없다? 있다. 2번 갑니다. 절대지대 같은 말이죠. 절대지대. 한계제에서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줄 수밖에 없는 같은 말. 1번, 2번 같은 말이에요. 3번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이 지대는 토지 독점적 공급의 독점 이윤이 포함된 개념 나 있는데 이거 결국 누가 말한 겁니까? 마르커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뭐 있습니까? 예, 니카드론 한계지의 지대 발생 설명 못하는 거지. 왜? 지대 발생 안 한다 했으니까. 거꾸로 할게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네.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지 지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르커스. 설명 못한다? 예, 니카드를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5번은 그냥 단지 이 말입니다. 위치 관련된 말 누가 말한 거예요? 희년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래 가시면 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미래 독점지대. 그냥 넘어갑니다.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뒷장요. 24번. 키워드 말게요. 자, 1번 갑니다. 핵심이 뭐요? 수송비 개념을 포함시킨 거지. 이거 볼래요? 다시 보세요.
니카드는 뭐까지 설명했습니까? 여기까지지. 니카드 운송비 저기 설명했습니까? 안 했지. 여기에다 운송비 개념을 투입한 사람 누구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운송비 개념을 투입한 사람이 T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 갑니다. T낸의 위치는 다시 볼래요? 얼마나 합니까? 여기까지 누구 개념? 니카드 개념 뭘 추가시켰어? 위치, 운송비 개념을 포함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3번도 전제 같은 말이죠.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게 뭐라고? 위치지대. 4번 가보니까 예, 얘는 뭘 강조합니까? 운송비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요. 중심지에 가까우면 그만큼 운송비가 감소한 만큼 지대가 올라가죠. 그 토지가 집약적, 주방적,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요까지 마시고 25번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26번이 우리 과거에 났던 질문인데 요 문제는 좀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자, 여기 볼래요? 우리 이 표가 나오면 무조건 2공식 써야 됩니다. 표가 딱 나와서 2공식 쓰라고. 여기 난 2공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위치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농작물이 뭐가 있을 것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뭐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운송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요. 거리당, 자, 거리당 운송비가 있어요. 에다가 이 거리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요 값이 나오고.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은 이 공식을 쓸 수 있냐 묻는 거예요. 1kg당 얼마 운송비 들어갈래에다가 실제 거리 있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일단 가보자고요. 핵심은 현재 시장 가격 얼마요? 아, 쌀부터. 자, 한 두 개만 해볼게요. 쌀. 시장 가격 150원. 생산비 얼마? 70원. 그 다음에 1kg당 이 교통비 얼마요? 5원이죠? 총 몇 킬로죠? 20kg. 해보자. 자, 보세요. 곱하면 얼마요? 100원 더 가지. 그죠? 뭐 비용이 170원 더 간 거 아니에요? 가격이 150원이죠? 이 여정에 이 농업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유 갑니다. 시장 가격 200원. 그 다음에 생산비 얼마? 140원. 130원. 그 다음에 키로당 얼마야? 운송비가 4원. 총 몇 킬로? 20킬로. 왜 80원 더 가지? 그죠? 합치면 210원 되지. 그러니까 가격은 200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개인 구하는 거라, 이게. 구할 때.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일단 그런 것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 27번. 자, 일단, 요거 좀 정리할까요? 자, 잠시만요. 제가 빼버렸었는데, 여기 적을게. TNL은 무슨 지대? 위치지대라는 것은 결국은 농업지대입니까? 도시지대요? 농업지대야. 농업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도시에 접목시켰거든요. 접목을 시켰는데, 자, 그게 두 개 있어요. 알론소에 알론소에 입찰지대 이 곡선에 얘를 접목시킨 거라고.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있지. 저급 주거지역, 고급 주거지역, 이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누가 말한 거지? 오케이. 버제서에. 그래서 이 T낸의 농업지대 가지고 도시지대 접목식이 두 개 이론이 있어요. 두 개. 요건 좀 따라 암기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27번 가볼게요.
내용 다 보죠. 몇 개나 볼 겁니다. 1번 갑니다. 입찰지대 곡선은 T내 농업지대 지대로가 도시 억류항 이론이다. 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구에서.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2번은 입찰지대라는 것은 항상 뭐 토지 이용자가 어떻게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죠? 최대 지대 지불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지대라는 건 결국 뭐 있습니까? 뭐에 대한 대가요? 아까 했지만 요 보세요. 자, 지대 금액 내가 줄 수 있는 지대 금액 뭐까지? 초과이용까지. 즉 다른 말로 정확하면 보통 순형가 쓴답니다. 순형가. 그러니까 순형가 차이지 될 때 그 말 대신 요 말 쓰면 안 돼? 매출액 쓰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입찰지대 곡선은 결국은 최대 지불 용액 같은 말이죠.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의 초과인이 극대화되는 수년지대를 의미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거요. 사진공부 좀 잘못 쓴 게 지대 곡선 상에서는 뭐가 결국 극대화됩니까? 정상윤이. 초과인이 아니라. 그죠? 이 말은 뭐야? 나는 이미 이 지역에 벌써 초과인이 발생한 만큼 뭘 주었습니까? 지대 준 거지. 남는 이 뭐 있습니까? 정상윤이 극대화되는 지점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8번에 1번, 2번. 자, 입찰지대 곡선 이론에 따르면 그 수단과는 관계없이 최대 수령가, 수령가 올릴 수 있는 주체가 그 토지를 차지한다. 여기 보시는데 요 지역에서는 결국은 누가 차지합니까? 1번 지역에서 A지. A는 현재 뭐가 제일 높습니까? 이게 누군데? 초과인이야. 이때 초과인 결국 뭐 있습니까? 어떤 거 한 게 없어. 무조건 나는 잉여.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 우리 보통 이런 예를 많이 쓰는데 요 A 지역에 이용해 보니까 A 지역을 요걸 누가 그냥 입지 주체 해보죠. 요거는 누가 있는가 하면 좀 표현해서 깡패, 어사, 병원, 술집 할까? 어사하고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여기는 변호사 이렇게 하죠. 사무실 이용하는데 어쨌든 이때 뭐 얘가 하여튼 뭐 불법을 하여튼 나오는 수익이 제일 높은 지역. 그러니까 최대는 하여튼 어떤 방 불법이든 뭐 적법이든 어쨌든 최대 나오는 수익이 최대인 걸 갖다 말한다고 여기선. 그 말이 말 뜻이. 그러니까 누가 이건 관계 없어. 하여튼 불법이든 적법이든 하여튼 내가 매년만 매월만 나오는 수익이 있지. 수익가 최대인 거면 된다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3번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3번, 아까는 5번 갑니다. 입찰지대 곡선 판매기 극대화되는 지대 곡선 연결 않습니까? 뭐가? 초과인 극대화되는 겁니까? 정상윤이 극대화되는 지대 곡선이죠. 그죠? 그래 하시고, 나머지 넘어갑니다. D장에 30번. 자, 30번. 자, 30번은 요것만 하자고요. 준지대 말뜻이 뭐라고요? 항상 지대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언제, 단기, 장기, 단기 요거 마시면 돼. 그래서 얘는 틀린다면 딱 정리되어 있어. 4번과 5번만 정리하시라고. 절대 4번처럼 단기지 절대 그 말 대신 장기란 말 쓰면 안 된다 이러고 마시라고요. 31번에 파레토 경제지대는요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이건 개념 하시는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총 수입은 전용 수입 플러스 경제지대입니다. 이때 보니까 우리 개념만 좀 정리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전용 수입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수입이 뭐냐? 이게 전용 수입이고 경제지대는 뭔지 압니까?
남는 잉여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잉여분 불로소득. 이걸 본다고. 요 개념만 좀 정리하세요. 전용. 그러니까 전환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 요 의미하시면 돼. 내가 현재 이 땅을 상업용 용도로 쓰고 싶어 해. 네? 그런데 얘가 적어도 나온 수익이 40원 이상 나면 상업 쓰겠대. 근데 40원 이하 되지? 이때는 뭐였으면 제가 이 땅을 농업을 쓰겠대. 자, 그러면 이런 뭐 있으면 상업으로 다시 농지로 전용되지 않을 만큼의 최선 수입이 얼마요? 40원이죠? 여기 결국 전용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 여기 상업해 보니까 나오는 수입이 있죠. 얼마나 하는 거면 이게 100원. 총 수입이 100원 나온대. 총 수입 100원이죠? 남는 이게 얼마요? 이게 지대. 요 말이 말듯이.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 수입을. 그러니까 이 말을 마시. 요걸 갖다 뭐라 할래? 이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에서. 시험 내봐야. 다른 건 하지 마세요. 우리 그 설명 보니까 뭐 쭉 나 있는데 탄력 비슷해 전혀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 수입을 뭐라냐고 이게 전용 수입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 아직 보시면 되겠네. 자, 그다음 넘어가고. 네, 그래서 거기 있는 31번은요. 2번 제목과 3번 제목만 정리하시라고. 2번과 3번. 됐죠? 그 개념 마시면 돼. 아마 시험 내면 이런 시험 내거든요. 보통 2번 시험 내. 2번까지 이런 걸 가지고 경제지대 이러시면 된다. 문제에서. 그런 개념 아시고요. 그 다음 33번 갑니다. 자, 33번은 뭐를 보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지가 이론 중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 있는데, 자, 마찰 비용 이론은 거기 설명 꽤 돼 있지만요. 3번만. 그러니까 2번, 3번만 정리하시라고. 2번, 3번. 자, 2번 가볼게. 교통부의 지가, 정확하면 지대, 사실은. 교통부의 지대와 관계인데, 그럼 교통수단이 좋으면 그럼 마찰 비용은요? 이런 마찰이 이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전에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마찰 계수 들어봤죠? 마찰은 우리 보통 저항계수인데 여기 보세요. 자, 내가 현재 그러니까 저기 있는 할인마트에 물건 사러 갈 거예요. 자, 여기 A 할인마트, B 할인마트 있어. 거리는 보니까 이게 A는 2km야. B는 보니까 이게 5km. 훨씬 가까운 게 A 할인마트죠. 근데 이까지 가는데 이게 시내를 통과하거든요. 교통이 훨씬 혼잡하다고. 혼잡한 결과 이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려. 여기는 3분 만에 갈 수 있어. 어디 갈 거예요? 이 지역이지? 이게 마찰 비용이 적은 거예요, 이게. 그 개념 알겠죠? 그런 개념의 문제가 마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통 혼잡도 등등 때문에 훨씬 더 실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 있죠. 이게 마찰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2번 설명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교통선 좋대. 그 마찰 비용 적을 거 아니야. 그건 지들은 뭐합니까? 올라가야 되지. 그 다음. 그래서 우리 2번과 3번만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이제, 요거까지 했으면요. 다시, 63페이지 가볼까요? 항상 시험은요. 여기 있는 뭐요? 지대하고 도시 공간 구조가 같이 시험 나오고. 우리 저기 있는 천재 문제 안 풀었네. 자, 천재 갑니다. 천재 76페이지. 꼭 기억하실 거. 자, 2번. 고전학판 자본과 토지를 구별했습니까? 했죠. 얘는 항상 뭐를 봅니까? 지대라는 것은 불로소득이죠.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은 거죠. 자, 어쨌든, 4번 맞까요? 5번 할까요? 5번 보니까 비역도 또 뭐 있습니까? 수학 체감 누구 거요?
니카도. 6번 중요하죠? 자, 한계지 지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번요. 차액지대 무슨 지대? 무조건 지대 뭐야? 잉여분. 그 다음에 자 9번 갑니다. 9번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두째 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에 발생한다. 하나. 지대는. 두 번째. 예, 저기 있는 한계지에서는 지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하시고 같은 말 10번. 체열동지 같은 말. 같은 말. 한계지. 지대 있다 없다? 예, 있다. 그 다음에 11번. 소유 자체 지대 발생이 뭐야? 이게 절대지. 자, 그 다음에 12번. 가장 중요한 말. 수성비 들어갔어. 누구? 저기 T는이지. 그 다음에 14번. 이런 게 중요하다고. 중심지에 가까우면 토지가 집약적, 주방적. 요거 누가 말한 거라고? T는. 그 말 중요한 거예요. T는. 그 다음에 자 저기 있는 16번요. 이 작물과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을 달리한다. 이게 누구냐입니까? T는. 이 말이 뭐야? 자 다시 이 말의 말. 우리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예, 26번. 우리 문제집에 26번. 문제집. 자, 보시고 이 말이거든요. 아까 이거 설명했죠? 20km 되는 지점에 방이 뭐 있으면 거기 있는 이 총 다수는 누가 들어갈래 묻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면 뭐 있으면 이윤이 남아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쌀 안 됐잖아. 손실 보니까. 또 저기 우유 안 됐죠? 그죠? 이와 같이 해서 이 말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자, 이 말이에요. 말. 도심이 있는데 여기 거리가 예를 들어 5km, 그 다음에 10km, 그 다음에 15km, 그 다음에 20km 이렇게 있으면요. 요 각각에 있는 정보 그거 같이 다 해본다는 거야. 쌀도 있고 우유도 있고 해보면요. 여기 현재만 이 답은 배추죠. 그래서 배추가 보는 이익이 남는데 그럼 이건 배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여지였다 그래 본 결과 보면 이익이 남는 게 있어. 그럼 결국 이게 많이 우유가 남는데. 이렇게 해서 뭐 각각에 있는 농작물마다 한 개 지역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T내를 고립구 이루는. 그래서 그 말 가지고 26번은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천재 문제 있는 아까 했던 몇 번이죠? 16번 이 말을 좀 기억하시라고. 같은 거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D장 가보니까요. 뭘 보는가 하면은 예, 24번. 24번. 자, 이 말이죠.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 지불할 수 하는 최대 금액으로서 뭐가 0이 되는 지점? 초과인이 0 돼야 되지. 즉, 이 말은 정상윤이 존재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자, 25, 6, 7번인데 27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준지대는 결국 뭐라고요? 일시적 아니면 영구적 고로 기억하시고요. 28, 29는 이건 절대 시험은 틀린 말 내지 못합니다. 항상 뭐와 뭐 관계? 해익의 마찰 교통비와 무슨 관계? 지대 됐죠? 그 정도까지만 이름 정리하시면 돼.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이제 예, 다시 어디 보는가 하면은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63페이지 50번부터 53번까지. 자, 이렇게 보자고, 이제. 네, 도시 공간 구조이론. 자, 그림 가볼게요. 그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CBD가 있고, 요건 정리하셔야 돼. 요까지는 분명히 시험 나올 거거든요. 요 점 1한 건
다른 말로 빈민가 슬럼가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현재 무슨 이론? 동심원이죠. 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소득이 낮은 분 어디 간다? 예, 도심 안쪽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모양? 부채꼴. 부채꼴 같은 말? 선형. 얘는 제일 중요한 말이지. 살기 가장 좋은 동네는 누가? 오케이, 그 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편리성이 제일 양호한 지역이 고소득이 먼저 가져간다. 자, 그 다음에 다핵심 가볼게. 다핵심은 현재 맨 먼저 중심지가 CBD가 있죠. 외곽은 뭐가 있다고? 외곽에 이런 부심이 있어. 부심이. 자, 그러면 잠시 보세요. 제 말입니다. 특징 갑니다. 우리 도시는 무조건 커지는 거죠. 자, 항상 요거 두 개 비교하셔야 돼.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하지 말라고. 얘들 둘만 철저히 비교하시면 문제에서. 그러니까 다 핵심은 그냥 따라 보시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 뭐 있습니까? 요 두 개를 먼저 비교하셔야 돼. 첫 번째, 도시는 성장할 것이다. 하는데 우리 여기 뭐 있습니까? 동심원은 옆에 지역을 이렇게 넘어가 침범하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뭐라고? 침입. 그걸 CBD 화가 되어서 뭐라고? 천이. 그러니까 무조건 점 났을 때 침입이란 말과 뭐요? 천이란 말은 무조건 이거 뭐요? 예, 동심원이라고. 그런데 다시요. 선형이라는 사람은 결국 뭐 있어요? 이 사람은 버젯가 호이트한 말인데 절대 도시는 원형 형태로 커질 수가 없대. 그 도시가 한쪽이 삐쭉삐 튀어나오고 이렇게 특정 지역만 이렇게 커진다고. 이런 지역은 더 이상 안 커진다고. 왜? 산이나 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시는 절대 원형 형태로 커질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보니까 산이나 강이 있는 지역은 도시는 안 커진대. 관쪽 지역은 계속 주기장지 커진대. 어떤 것도 교통이 그만큼 편리하니 계속 커진대 이게. 그래서 얘가 나면 무조건 도로 교통이 나오죠. 도로 교통이 나오는 순간은 뭐요? 얘 거야. 자, 두 번째. 요거 묻는 거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이거 묻거든요.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 뭐 저기 뭐 있습니까? 고용 기회가 많고 뭐 이딴 말 나오죠. 그럼 결국은 동심원은 누가 차지한다? 접근성 양호한 도심 안쪽 외가 안쪽이지. 그럼 누가 차지합니까? 저수도 계층이. 자, 우리 항상 선형은 살기 가장 좋은 동네 누가 가져갑니까? 고소득이죠. 이건 전혀 반대. 자, 그 다음 얘만 갖고 특징이 있지. 뭐가 있습니까? 범죄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결국은 고수득, 저수득, 도심 안쪽 외곽. 도심 안쪽, 이렇게 가시라고. 자, 여기 다요. 그 다음, 다핵심 갑니다. 이거 묻는 거요. 왜 여러 개 핵이 발생하는지 묻는 거 아닙니까? 자, 도심 안쪽은 집값이 뭐요? 외곽지건요? 첫 번째 기억이야. 요 말이 뭐예요? 결국은 지대 지불 능력 차이지. 자, 지대의 지불 능력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요 같이 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같이 뭐 있냐 물었을 때 동종업종이 뭐 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요. 이익 있는 거죠. 이런 걸 직접 이익도 뭐랍니까? 양립성. 요거 분리되어 있는 거지.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업종이 같이 있으면 다 망하지. 이 종 업종이 결국 뭐예요? 비양립성, 분산, 즉 이해 상반 때문에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문제에서. 자, 그래서 예, 가보자고 이제 50번.
자, 1번 갑니다. 아까 했지만 T 내내 고립군을 갖다 일어날 도시에 접목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 2번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를 미치는 영향 설명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이 말 아닙니까? 내부 구조 영향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항상 생태학적 관점, 이 세 개 다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네 번째. 뭐나 있습니까? 친, 입, 천이 나오지. 무조건 누구 거? 버제스 거. 다섯 번째. 점이 지대는 뭐야? 이건 다른 말로 설럼과 빈민가지. 도심 안쪽 외곽. 안쪽에 있지.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 이 51번에 2번 갑니다. 2번. 질병 등이 훨씬 더 중심지에 가까우면 더 많다 적다? 많다. 3번 갑니다. 고용계가 적은 부도심,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에 입지한다. 누가? 앞에 잘 보셔야 돼. 자, 다시요. 보세요. 그 조건은 고급어, 다시 보세요. 동심어는 어디 갑니까? 다시. 그와 같은 건 고급, 저급. 아니, 다시. 3번 문제. 동시험 보니까 고용계 적은 접근 양호하지 않는 지역은 누가 차지한다? 저급이지. 다시 이 선형은요 고급이지. 말이 바뀌어? 말이 있어. 요건 고급, 요건 저급이지. 그 표현 봤을 때 일단 거기 있는 말은 아마 이랬으면 이제 맞겠죠. 예, 3번 가지고 동시문 대신 선형 쓰면 깔끔할 것 같아. 그죠? 선형은 무조건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동네 고수들이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4번요. 중산층은 동심은 도심 안쪽 외곽. 중산층 살기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외곽이 있지.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2번 갑니다. 52번에 2번 가자고요. 선형입니다. 뒤에 교통노선 누구 거? 고소득이죠. 고소득 계층은 교통노선 축이 양호한적이 접근하죠. 그래 하시고 그 다음 3번요. 주택 구입 능력이 고소득 계층 같으면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죠. 그래 보시고 예, 4번 호이트는 도시 내부 주거 분리 이론 설명. 도시, 자 잠시만요. 얘는 현재 이 세 개 설명은 도시공간 아니면 농촌공간? 지금 도시공간이야. 도시공간 설명 이 세 명이라고. 세 명 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요. 해리스 율만은 다액이죠. 중심지 몇 개라고요?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몇 개 분리된 중심지로 예, 성장돼 있다 보시고요. D장 갑니다. 자, D장이 다 보진 말고요. 그 중에서 2번, 3번, 4번까지 보시죠. 4번, 5번 다 봐있네. 2번 가면 다 핵 몇 개? 여러 개. 3번, 핵의 성립 요인은 지대지불 능력 차이. 유사활동에 집중하는 성향. 또 한 개 더 있지. 뭐가 있습니까? 비록 설명 안 돼 있지만 요거 우리 거긴 기억니은 설명된 거지. 요거 설명해야 되죠. 서로 이정활동간에 뭐 있습니까? 예상반 이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 다시 4번요. 다액이 발생되는 요인은 유사활동은 집적 지향성. 이질활동은 뭐 입지 비양립성 맞죠? 그 다음에 5번 해리스 율만의 다핵심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주는 활동은 입지적 뭐야? 양립성. 비양립성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 보세요. 문제 묻는 게 항상 요거 묻는다 문제에서. 요것만 딱 정리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입지 할게요.